인쌤의 한판과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칠판으로 끝내는 개념과학 민쌤의 한판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 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을 다 한번 총망라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소리라는 부분인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소리인데, 자, 소리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자, 소리의 발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소리라는 부분은요, 일단 물체의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물체의 진동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이 진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파동의 특성상 뭐요? 네, 종파의 특징을 가져야 된다. 이제 요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런 그 소리 굽새가 있어요. 요렇게. 소리 굽새가 있으면 요걸 한번 땅 치잖아요. 그럼 요 놈이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일 텐데, 얘가 요렇게 올 때랑, 그 다음에 중간에 와서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 옆에 있던 공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여기가 듬성해지죠. 그러다 와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여기 있는 공기들이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소하고 밀한 부분이 같이 생겨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소한 부분과 밀한 부분이 연결이 돼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네, 종파다. 이런 표현을 앞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발생은 여러분들 물체의 진동, 종파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소리의 속력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소리의 속력은 일단 공기 중에서 온도에 따라서 관계가 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공식화해서 해놓으면 331 플러스 0.6T다 해서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15도, 상온 같으면 15도씨잖아요. 15도씨 같으면 0.6을 곱해서 9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340m/s가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요건 이제 소리의 속력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리의 반사. 자, 소리의 반사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요. 일단 반사의 법칙은 성립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사의 법칙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입사각, 반사각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진동수, 파장, 그 다음에 속력, 이런 것들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할 때 반사가 될 때,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그 현상이 진행이 될 때, 진동수, 파장, 그 다음에 속력,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러분들 반사의 법칙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는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고 입사각 반사각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 소리의 굴절이 되겠습니다. 자, 소리의 굴절이면 굴절의 법칙 성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굴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이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어떤 이 건물이 있고요.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과음을 지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과음을 이렇게 지른다라고 했을 때 왼쪽 그림은 이제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낮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뭐죠? 달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달이 떠 있다는 얘기는 뭐죠? 밤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아까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물론 매질에 따라도 다르게 되는데요. 매질은 밀할수록 잘 전달이 잘 됩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 종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더니 낮은 경우에는 햇빛을 쫙 조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표면에서 온도가 훨씬 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온도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온도가 높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위쪽의 온도가 낮게 됩니다. 이래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높고 낮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빠르기가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늦다 이렇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느린 쪽으로 휘어지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 건물에서 이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왔잖아요. 진행을 오는데 밤이 되면은요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이 낮고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습니다. 그럼 높고 낮으니까 느린 쪽으로 휘어지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진행하다가 이런 식으로 느린 쪽으로 휘어지니까 결국 여기서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찹쌀떡, 메밀묵 이런 걸 파시는 분들은 낮에 그걸 팔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멀리 못 간다는 얘기죠, 소리가. 그래서 찹쌀떡 이렇게 과음을 지르면요 밤에 멀리 이렇게 들려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사 먹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굴절은 굴절의 법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거 이제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의 회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의 회절이다라고 하는데 이 회절이란 부분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틈하고 파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쌤이 이렇게 한번 그려줘 보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파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오는데 여기서 어떤 슬릿을 만났습니다. 틈.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틈이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틈이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같은 파장인데요. 요 파의 길이 요거는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서 만나는 틈은 굉장히 좁아요. 요렇게. 자, 요 왼쪽 오른쪽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파장은 같은데 틈이 넓고 좁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A라는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서 사람이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서 사람이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파동이 회전을 어떻게 해서 나가냐 소리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진행을 해서 나가서 얘는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틈이 작은 경우는 훨씬 많이 이렇게 회절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틈이 좁으면 회절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다른 강의에서 쌤이 그 간섭에 관해서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왜 이렇게 된다. 식도 한번 잠깐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틈이 어떻게 돼야 된다? 네, 틈이 작으니까 어떻게 회절이 많이 일어난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요 그림 뭐냐면, 요번에는 틈이 똑같습니다. 요렇게. 네. 요번에는 틈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뭐, 요렇게 보시고, 틈이 같고요. 자, 요거 틈이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장이, 여기서 요렇게 오는 파장이 요렇게 왔는데, 여기서는 파장이 좀 길게 왔어요. 이렇게요. 요렇게. 길게 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똑같이 떨어진 A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짧은 놈은요 또 요렇게 가요. 그러니까 얘가 볼 수가 없고요. 들을 수가 없고 이제 파장이 긴 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와서 얘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틈은 회절이 많이 일어나려면 틈은 작고 파장은 어떻게 돼야 된다? 파장은 길어야 된다. 파장이 길어야 어떻게 된다? 예, 회절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식을 하나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파장이니까 델타 X라고 이제 델타 X가 이 틈에서 얼만큼 벌어진 거냐 이제 그걸 나타내니까 D분의 L 람다다 해서 여기 이제 관계된 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 보시면 D가 이제 틈이 되겠습니다. D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 말하는 요 틈. 그래서 요 사이 간격 틈이니까 얘가 틈이 작을수록 어때? 얘가 작을수록 얘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L은 스크린 사이까지 거리인데 그거는 관계없고 지금 여기서는 뭐죠? 요 L이니까 얘는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어떻게 해요? 크면 델타 X, 회절의 폭이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소리의 3요소라는 거가 있어요. 자, 소리의 3요소.
이렇게 되는데 소리의 3요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기본적인 놈이 이렇게요. 요게 이제 기본 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이 요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해석이 되면 어떨까요? 라고 봤더니, 그냥 요렇게 그어놓을게요. 요렇게 기본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똑같이. 보면, 자, 요걸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자, 얘가 요렇게 바뀌었을 때, 자, 요렇게 갔을 때랑 요렇게 갔을 때랑 요렇게 갔을 때 각각의 어떤 형태가 변하게 되는지 보시면은요. 얘는 요렇게 돼 있던 놈이 여기 왔을 때는 요렇게 됐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바뀌었죠? 얘는 그 진동수는 똑같은데 이제 그 진폭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긴 진폭이 요거였는데 여긴 진폭이 이만큼 됐어요. 그래서 진폭이 커지면 얘는 얘보다 무슨 소리? 센 소리가 됩니다. 센 소리.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요렇게 된 놈이 여기서는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에서 얘는 한 번 진동을 할 동안 얘는 두 번 진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가 됐냐면 처음보다 높은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 요 놈은 요런 형태로 해서 요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진폭과 파장은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파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쟤와 다른 소리가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서 들어보시면 소리의 세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뭐다? 세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진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은 소리의 높고 낮은 거에 관계 있는 것은 뭐다? 진동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파형에 관계가 있다. 이제 맵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소리의 3요소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소리의 간섭에 관해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 간섭인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 화음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맹놀이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시고요. 일단 간섭, 소리의 화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화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간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 일어나는 부분인데, 선생님 간단히 얘기만 할게요. 이 경로차가,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자, B라는 지점에서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갔을 때, 이놈이 어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소리가 잘 들리느냐, 잘 들리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걸로 얘기할 때는, 요걸 P점이라 했을 때, 요 놈과 요 놈의 어떻게 경로차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경로차를 델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거리에 차면 됩니다. 거리에 차인데,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람다, 2m이냐,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뭐죠? 2m 플러스 1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반파장의 짝수배가 될 때는 보강 간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고 안 들린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이제 안에, 객실 안에 굉장히 엔진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데, 비교적 안락하게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는, 바깥쪽에서 발생되는 파장에 상쇄되는, 그러니까, 상쇄를 해서 반대 파장을 보내서 그거를 일종 이렇게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면 좀 안락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섭인데, 요건 따로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놀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맥놀이는 어떻게 되냐면, 진동수의 차이만큼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1Hz 그리고 102Hz의 소리가 만났을 때 맥놀이는 이렇게 소리가 웅웅웅 떨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서 그 맥놀이 같은 경우는 진동수의 차이만큼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1Hz, 102Hz면 차이가 1Hz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맥놀이가 발생을 한다. 초당.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0Hz, 그 다음에 102Hz가 두 소리가 만났다. 그럼 맥놀이는 2Hz가 생긴다. 그거는 여러분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고, 화음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요.
화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음계를 일단 먼저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계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피아노 보시면 요렇게 해서 까만색 요렇게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있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요렇게 있고 세 개 요렇게 있죠. 피아노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 상태에서 또 두 개가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딱 놓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 까만색 여기 색깔 있는 건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국악에서 얘기하듯이 반음계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피아노를 한번 쳐보긴 했는데 요 부분으로 아리랑이라는 곡을 칠 수가 있어요. 요 부분.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12음계입니다. 그래서 12음계라는 거는 여기서 요게 이제 반음이거든요. 요 둘 사이는 온음이라 그러는데 미파 시도가 반음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둘이 미파 시도 요 놈이 반음입니다. 반음. 그래서 반음은 기타에서는 반음은 한 칸을 옮기고요. 온음은 두 칸을 옮기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도 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레 샵, 여기는 미, 그 다음에 미파 됐고요. 여기는 파 샵,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솔 샵, 여기는 라, 여기는 라 샵. 그 다음 시도, 요렇게 이제 해서 가는데, 그러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진동소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라라는 것이요. 이 라라, 440Hz 라가, 440Hz 라가 기본, 베이스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에서 피치 파이프라는 걸 가지고 440Hz 라라는 걸로 모든 그 악기의 음을 다 맞춰요. 그러면 내가 치는 그 기타가 튜닝이 돼 있으면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쳐도 그 코드가 맞으면 같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440Hz 라예요. 근데 요 낮은 440Hz인데 이거 선생님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440Hz인데 요놈 요 밑에 라까지 보면 여기가 이제 2배 차이가 나니까 220Hz가 되겠죠. 그래서 220Hz고 여기서 가게 되면 요거 2배니까 또 한 옥타브 높은 거는 880Hz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제 화음이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12연계 하나 둘 여기 12연계 가는데 옥타브 차이가 2옥타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 여기서 요거 차이는 이제 얼마가 날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진동수 차이가 12번 곱해서 2배 차이가 나니까 12승근 루트 2 이렇게 돼요. 12승근 2. 그러니까 요게 되는데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1.06 정도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이제 화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도, 미, 솔이 1도 화음인데요. 요 1도함을 1로 기준 잡으면 미는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미는 하나, 둘, 셋, 4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12승근 2에 몇 번? 4번을 곱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솔은요. 4, 5, 6, 7 왔죠. 그러니까 12승근 루트 2에 얼마? 7 들어가죠. 그럼 요걸 계산을 하시면 요거 이제 1.06을 4번 곱하고 7 곱하고 해서 계산을 하면요.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대 5대 6이라는 값이 나와서 요게 간단한 정수비 형태가 되면 요거는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즉 화음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리에 관해서 가능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또 한번 다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칠판에 끝내는 민쌤의 한판과는 여기까지고요. 내용 정리 잘 하셔서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